현재 세계에서 AI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.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. 그 다음이 중국인데요. 이에 중국은 10년 동안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. 초, 중, 고 이 AI 의무 교육 시간을 한국과 중국을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중국이 월등히 높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AI 의무 교육 시간이 있긴 있어요? 있습니다. 와, 있는지도 몰랐어.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담임 선생님께서 좀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굉장히 얕게. 홈룸 시간. 중국은 정부에서 전문 훈련시킨 AI 강사를 보내는 거죠. 파견 강사.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. 고등학교 그 의무교육 하는 거 교재 보셨지 않습니까? 교과서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미래 변화된 중국에 좀 상상을 한다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. 대단하다. 근데 이런 기초 학문이 아니라 응용 학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AI가 응용 학문이 아닌 거죠, 더 이상. 그렇죠.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. 인프라가 된다잖아요. 나라 인프라가.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아는 거죠. 지금 AI 관련된 전공학과 출신들이 임금, 연봉이 높으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막 컴퓨터 붐, 그 인터넷 산업혁명 생겼을 때, 정보혁명 생겼을 때도 미친 듯이 우리도 배웠어요.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그런 수업 생기고 근데 그때 막 우리 국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되고 좀 그런 부분이 그렇네. 있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주산학원 세대라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차세대 AI 인재 양성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. 흡수한다고요? 바로 천인계획이라고 합니다. 천인계획?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 전 세계 대학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황금 티켓을 제안하는데요. 와, 이거는 70년대, 80년대 미국이 하던 건데. 얼마나 황금 티켓이 뭐예요? 매우 혹하죠. 네. 이 종신 재직권은 종신 재직권을 재직 준다고요? 근무한다는 거죠. 그건 제가 뭐예요? 평생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. 평생. 이제 기본 수십만 달러의 계약금과 개인 연구비 지원은 물론 그다음에 주택비, 식대, 심지어 가족 방문 여행 경비까지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. 가족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여행 지원. 그만두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제가 그러면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면은 저 조건에 안 갈 이유가 없네요. 그럼 그 중국 그런 황금 티켓 지금 몇 명이나 받았나요? 지금까지 7,000명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이요. 이 천인계획을 통해서 황금 티켓을 받고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, 각각의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담당 교수님도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중국인인데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, 그때도. 네.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.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AI 기술이 2030년 세계 재패라는 목표를 향해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미국이 긴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. 세계 인공지능 분야에는요, 이렇게 9개의 거대 기업이 인류의 미래를 지배한다는 빅9이 있습니다. 9개의 기업들이 지배를 한다고요? G 마피아, 마피아.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. 맞네. 지마피아. 익숙한 기업들이죠. 네. 아시다시피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를 뒤를 빠르게 쫓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. 땡인가요? 벳? 바로
배트라는 겁니다. 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 이 세 기업의 앞 글자를 따서 배트라고 부르는데요. 이 기업들이 중국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. 아 근데 그 이 세 기업들도 사실은 시작은 다 왼쪽에 있는 기업들을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, 사실. 네, 맞습니다. 그 시작은 벤치마킹이었습니다. 네. 바이두는 구글을, 알리바바는 아마존을, 텐센트는 유명 SNS를 따라서 만들었죠. 이 현재 세 기업은 기존의 미국 혁신 플랫폼을 중국 시장에 맞게 바꾸고 컨텐츠까지 추가해서, 즉 카피캣에서 이 카피 타이거로 우뚝 섰습니다. 이 세 기업이 이토록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. 저것만 쓰게 했으니까. 아까 그 빅라인 그 책에 보면 BAT 배트는 사실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산당이 철저히 개입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조금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있었고요. 규제 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 때문에 가능했죠. 또한 국가 및 사회 안정을 위해 통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쟁 기업들의 이 중국 시장 접근까지 좀 막아준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배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.